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해체주의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주의는 이제 20세기에 나온 철학 사조인데 꼭 뭐 철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뭔가 해체한다, 그 프레임을 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교가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년 전에 불교가 나왔을 때에 이 시대를 이제 관통하는 두 가지 이제 사유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가 전변설이고 하나가 적취설입니다. 전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브라만교죠. 이 순수의식이, 절대의식이 스스로 현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적취설이라고 하는 것은 적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첨단 학문이라고 생각되는 원자론에 입각하여 4대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이 쌓여서 어떤 그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유물론자와 브라만교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붓다는 중도를 표방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적취설의 형태를 취해서, 즉 원자론의 형태를 취해서 사물을 설명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취설은 그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의 방법을 통해서 붓다는 이 세상의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쳤는가? 이건 아주 유명하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질을 아트만으로 봤는데, 이것을 그게 아니다, 오온이다, 색수상 행식, 육체와 마음이다, 육체와 정신이다 하는 것으로 해체해서 쪼개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을 이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영혼불멸의 영혼, 아트만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기 인식론 중에서도 소박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있으니까 보이지, 이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세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 보이는 대로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소박한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뭘 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삐뚤어지게 본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심리적인 오염에 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뭘 볼 때에 순수하게 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따지고,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심리적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번뇌의 근원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어떤 경향성, 무명행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반복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각자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과 번뇌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취를 하지 않는 것, 그죠?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인식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쪽 오면 중간불교도 그렇고 유식불교도 그렇고 선불교도 그렇고 이 대승불교에서도 뭔가를 이제 부러뜨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는데, 뭘 해체했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있죠.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고 세상을 인식하는 내가 있고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는 주객 분별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해체했다 그럴까요? 부정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리다, 두 개가 아니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대승불교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점차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식론적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성에서 유식, 선불교가 나면 700년이니까 거의 한 붓다 인물효 1000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에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인간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정교한 인식론이 이제 발전한다는 얘기는 의심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인식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되는 대상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전제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고 이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세계관, 이것은 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본다니까 유아론이잖아요. 보는 내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 주객 분리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붓다가 이야기한 무아론과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 분리,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대일, 크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 속에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니 주객의 그 분리를 세우지 않으면, 즉 주객을 합치면 무아는 저절로 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보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원래의 세상은 주객의 분별이 없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나누었으므로 이것 자체가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기 불교 시대 때는 그 심리적 오염이 문제가 됐다면 대승불교에 와서, 특히 선불교에 와서는 유식 이런 데 와서는 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것이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향성, 그 심리적 오염이죠. 이 나의 그 취향과 좋아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고 밀어내는 이런 경향성을 결국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둘을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 주객 분리 자체를 가장 심각한 제1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내지 않은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붙들려는 집착도 있고 밀어내려는 집착도 있겠죠. 그리고 이 집착이 결국은 번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지 않으려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도 뭐 선불교로 오면은 이 생각은 언어로 하죠. 생각 이전의 상태, 그걸 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이 나와 세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다. 그것이 언어도단이고 심행천멸이다. 그죠?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쓸 일이 없는 것. 그것이 개체성이 없는 생각 이전의 융합된, 통합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런 것을 이제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 뭐냐? 이원성의 타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은 이 전체성 속으로 녹아서 사라진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불교든 그만한 어떤 뭐 이 아쉬움도 있고 또 이제 그 공헌한 점도 있고, 혹은 우리가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의문도 있고 이건 괜찮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식 30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식학에서 이제 바수반두가 쓴 것인데, 유식 30성에서는 이제 순수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기 불교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순수의식은, 근데 또 이걸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이제 유일한 실제로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붓다가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배척했던 것인데, 순수의식에서 주객분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현상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수의식에서 분화되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계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실제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단히 이제 논리적으로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제 아트만, 또는 그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라고 하는 이 버마 일려 사상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뭐, 또는 성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 또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것이 버마 일려 사상과 얼마나 다른가. 물론 불교에서는 매우 다르다, 이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은 이제 매우 곤란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유일한 실제라고 하는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을 순수의식은 유일한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의 부활시킨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뭐 불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 인식된 세상이 있고 실제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뇌가 데이터를,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화학적 신호의 해석이 곧 인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인식하려면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보내져서 뇌 속에서 재구성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만을 살 수 있는 거죠. 진짜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말이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는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만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심심산골에 있으면 유교가 난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2012년인가 차를 사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긴 하지만 요소수하고 상관없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왜 난린지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세상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체유심조를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너무 심리적으로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조금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색의 본성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삼라만상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색을 떠나서 어떤 안드로메다의 어떤 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상태가 대상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대성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지 그 불교,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가 각각 기존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번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건가를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유식이나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인식의 문제, 인식 자체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 어디서 자신이 마음 공부의 그 자양분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있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